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스토캐스트 시스템 매매법, 스토캐스트 시스템 매매법 여러분,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제목을 앞으로는 파동과 스토캐스틱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파동과 스토캐스틱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요 시스템 매매법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다? 감정을 버리고 웬만하면은 원칙대로 또는 파동이 보여주는 대로 매매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하다 보면은 감정이 치우치죠. 감정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게임에서 지게 되겠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덕 변호사의 책을 강조하는 이유도 정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적어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해라? 감정을 버리고 기계적으로 원칙대로 또는 차트 신호대로 하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는 것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처음에 공부한다고 상당히 좋아하지만은 사실은 공부만 가지고는 택도 없다. 우리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간다는 거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워도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여러분 지방대 가고 누구는 대학 못 가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갖고 뭔가 될 줄 아는데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행동이 됩니다. 아는 것보다도 행동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행동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아무리 뭐 인생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 알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행동이 하기는 하는데 불규칙적으로 한단 말이죠. 했다가 안 했다가. 여러분 그러죠? 특히 선물이나 거 해보시면 단타하신 분 보면은 손절 줬다가 안 줬다가, 어떤 데는 손절 잘 줬다가 손절 주고 나면 본전하고, 손절 안 주고 버티더만은 전부 했더만은 손실이 무한대로 커져버리고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되 규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 습관,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올바른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습관이 몸에 배기 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이 말이 상당히 맞는 말이죠. 이 고변호사 책에 있는 말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좀 더 전체 고변호사 주식강 1, 2, 3권에 인용한 것이 많다. 제 공부의 뿌리가 그쪽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짚고 넘어갈 거 하나씩만 보고 합시다. 예. 제가 늘 처음에 그랬죠. 이런 미친 짓은 하지 말자. 제가 처음에 딱 강조한 겁니다. 초보들의 장모일 때 생각이 뭐냐? 잘하면 이걸로 돈 벌 수 있겠네. 응? 비트코인 하면 돈 벌 수 있겠네. 응? 코인은 빠지고 갖고 코인 하면 돈 벌 수 있겠네. 저도 그랬습니다. 2000년대에 벤처기업 하면서 주식 벤처기업 대박 터지고 여러분. 저도 그때 휴대폰 여러분 KTF에서 대박 터지고 그 다음에 삼성 SDS도 터지고 엄청 터졌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그때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정도 벌던 월급 우습게 보고, 그래서 본업을 등한시했죠. 야, 이걸로 돈 벌겠다. 남자가 한번 해볼만 하네. 회사 때려치우고 해볼까. 그래서 회사도 때려치웠습니다. 저는 여러분 공기업, 그 좋은 공기업 때려치웠습니다. 신의 직장 여러분. 누구 여러분? 김성태가 여러분 딸을 백으로 늘어나게 했던 그 회사에 저는 시험치가 들어왔었습니다. 백으로 안 쓰고도 여러분 시험치고 들어간 회사도 때려치웠다. 미친 짓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빠져갖고 죽기 살기 하다 보니까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여러분 가족에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전업해보면 돈 안 벌겠나 생각이 딱 듭니다. 누구나 다 듭니다. 이거 다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뭐다? 미친 짓입니다. 지나서 보면 압니다. 전업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폐인됩니다. 정말 나중에 돈을 좀 벌고 나서 이제 뭐 40대 중반 퇴직하고 나서 요즘 명예퇴직도 많으니까 저처럼 여러분 저도 떳떳합니다. 옛날에는 부끄러웠는데 옛날도 아니지만 얼마 전에는 앉아는 누구 하면 명예퇴직했다. 그리고 내 이거 김사 전업한다. 좀 낫지 않습니까? 명예퇴직 했으니까. 그래갖고 좀
우리 나이 되면 돈 좀 있으니까 여윳돈으로 한 1억 가지고 이렇게 쓱쓱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몰라도 지금 30대 40대 초반이 이런 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인생 중간에서 완전히 꼬여버린다.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2, 3년 공부해라. 2, 3년 장기 역시고 제가 늘 말하는 게 왜냐? 20대 30대 초반만 강조하는 이유가 20대 30대 초반 같으면은 본업 충실하고 2, 3년 계획 잡고 공부해라. 그리고 이 공부하다 보면은 다른 상품도 보이니까 뭐 이렇게 다른 상품에서도 찬스가 온다. 그리고 앞으로 세월 살다 보면은 코인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이런 게 주기적으로 10년, 20년 만에 큰 파동이 오더라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상품. 지금까지 여러분 벤처기업도 새로운 거였답니까? 밀레니엄대. 코인도 새로운 거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잡을 수도 있고 당하지도 않는다. 코인도 이번에 처음이니까 처음도 여러분한테 처음이니까 당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경험도 없는데 코인 오니까 먹고 싶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이니까 새로운 거니까 뭐 그건 모르니까 당했죠. 옛날에 주식을 경험하시면 코인은 안 당합니다.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아 이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결국은 누군가 당한다. 다 압니다. 풍선 돌리기 게임이다. 언젠가 터진다. 그래서 20대 30대 초반은 공부하면 다음에 찬스도 한두 번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 살면서 그리고 다시는 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해라는 겁니다. 근데 40대 50대들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미 여기에 크게 승부를 걸어보고 돈이 많이 들어가 버리고 빠져놓을 수도 없고 인생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은 당장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살까 팔까 종목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답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20대 30대 초반은 그렇지 않고 미래를 보고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배워가지고 다음에 찬스를 잡고 다음에 당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 취지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가 막 초급, 중급 할 때 꼭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항상 반복을 하고 공부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심리 극복이 50%죠. 이놈의 심리, 인간의 본능 때문에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힘듭니다, 이거는. 즉 아까 시스템 메모처럼 감정이 들어가지 말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신호에 따라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사람은 이 본능이라는 것은 힘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더럽게 셉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면 간다. 이 종목은 좋다. 무조건 한쪽에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옛날에 욕심하면 그냥 욕심, 야, 욕심 많네 이렇게 생겼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 어디 됩니까? 야, 이것도 욕심이구나.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욕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전 기다리는 것도 욕심은 아니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욕심이구나. 이 욕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되죠.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욕심과 그 다음에 공포, 사람의 이 두려움, 돈 잃고 나면 여러분 두려움 아시죠? 근데 지금 겁이 좀 없죠? 최근에 장이 좀 올라가니까 여러분 또 사람들 겁이 없습니다. 간대가 커져가지고 장인의 그 무서운 장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신기하죠? 그렇게 벌벌 떠다가 이제 장 좀 좋으니까 또 뭘 살까? 또 소형 코인들 막 눈에 들어오죠? 단타도 치고 소형 코인 조금만 더 가면 또다시 세상, 시장은 무섭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낙관을 주고, 그 다음에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때 또다시 공포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지금 그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그 다음에 미련, 여러분. 그 다음에 본전 생각. 이런 인간의 본능 때문에 실제 매매는 안 됩니다. 안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하고 불교하고 인간이 되는 거죠. 불교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욕심을 버리라. 무소유, 중도. 그래서 여러분 염주를 차고 다니죠. 저도 염주를 몇 년 차고 지금도 염주를 마이크 앞에 달고 있는데 이 인간의 본능이 이거 그래서 스님들이 평생을 돌 닦는 게 뭡니까? 돌 닦아봤자 평생 답이 없는 거 욕심을 버리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이 심리라는 게 이 타고난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공부 아무래도 이 심리에 안 됩니다. 이걸 나중에는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 마음을 다스리는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할 때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걸 20년 전부터 여러분 정말 2006년부터 아마 있었던 글들을 지금 아직도 보고 있다. 이 말을 저는 좀 더 하겠지만 이 내용은 저는 안 바꿉니다. 2006년 7년도부터 있던 내용 이 그대로 이 글은 계속 이 두 개 글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안 되더라는 거죠. 결국 제자리고 제자리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까 뭐다? 시스템, 기계주로, 로봇처럼 기계주로 해라. 어떻게? 단순하게 우리가 코인에서 말하면 제가 뭐랬죠? 일봉을 기준 잡아라. 비트코인을 우리가 잡든 이들을 잡든 자 보자. 일봉을 기준 잡고 정말 로봇처럼 62평 위에서 60평이 정별이니까 일봉을 기준 잡고 60평이 정별이니까 이게 내려올 때는 하락이니까 올라갈 때 60평 누웠을 때 그때 1번 매수 20에 올라갈 때 끊어. 대충 2번 정도 여기 꼭 바닥 잡을 생각 없고 잡아. 손 주고 또 올라오면 끊어. 3번 또 올라오면 또 매수 잡아. 왜? 62평 빨간선 위니까. 아주 위니까. 또 잡아. 그 언제? 또 끊어. 기계적으로. 그리고 60평 아래에서는 역별이다. 그때는 하지 마. 60평 아래 오면 웬만하면 하지 마라. 60 아래에서는 웬만하면 하지. 빨간선 밑에서. 그때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혹시 올라올 때 하더라도 이거 단타로 해야 된다. 짧게. 위험하다. 60평 위에서 A 붙으면 한다는 원칙. 이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들이 원칙을 정해놓으면 되는데 야 주가 그냥 올라갔다 지지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안 되는 거고 또한 시간이 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쭉 땡보면 말이 쉽지. 아이고 그러면은 내가 한번 사놔하면 며칠 몇 번을 이거 한 달 두 달은 10일에서 20일이거든요 최소. 따버리면 곱하기 이제 상바닥 상봉되면 2배니까 24일에서 40일 정도 되니까 최소 막 한 달 내지 2달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2달 동안 할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장이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2달 동안 이거 할 일이 없잖아요. 2달 동안 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2달 동안 할 일이 사실 없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모니터를 보는 게 현실화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또 방법을 바꿔야죠. 나는 그러면은 긍도를 못하겠다 했으면 나는 그럼 60평 위에서만 이 길게는 못하겠다. 그럼 이놈이 올라갈 때 밑에 작은 533 올라갈 때만 단타만 치겠다. 이 올라갈 때만 533 올라갈 때 단타만 치겠다. 올라갈 때 533 올라갈 때 단타만 치겠다. 내려올 때는 매매 안 하겠다. 이런 원칙을 정하든가 나름대로 자기만의 뭐를 만들어라. 원칙을 정해란 말이죠. 또 여러분 제가 뭐합니까? 나는 서리는 절대로 안 한다. 엘리어트 파동상 서리봉 세 번째 봉은 위험하다 하더라. 뭐 맞든 틀린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세 번째는 나는 죽어도 안 한다. 세 개네? 하나, 둘, 세 번째 봉이 맞죠? 나는 세 번째는 죽어도 안 한다. 1번. 위험하더라. 나는 세 번째 봉은 안 한다. 이번에도 세 번째 봉인데 나 이거 무조건 이게 하늘을 날아가든 말라 나는 안 할란다. 나는 세 번째 바닥은 무조건 한다. 그럼 세 번째 바닥 찾으라고. 세 번째 바닥, 여기 세 번째 바닥, 요 세 번째 바닥, 요기 세 번째 바닥. 예를 들어서, 요도 세 번째 바닥, 3번 세 번째 바닥. 나는 하늘에 두 종나도 세 번째 바닥은 들어간다. 왜? 세 번째 바닥은 엘리트 파동상 5파가 끝나기 전에 매수 반등은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원칙을 잡든 여러분, 이게 옳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라도 원칙을 잡아놨고, 그대로 행동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감정, 이 심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행동을 습관이 반복 똑같이 해야 된다. 습관이라는 것은 똑같이 반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백날 알면 뭐합니까? 일반 분들은 알아도 안 되죠. 왜? 조금만 먹고 노지. 이거 단타로 먹고 노지. 분명히 알 때 예를 들어 10대 할 때 바꾸는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번에 이거 좋은데 단타 잠시 먹고 노지. 소액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도 가네 50% 가네. 강하게 가네.
그래서 잠시 여러분 매도를 하죠. 원칙에 맞지 않게. 자기 그러니까 누구나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지금 나이 드신 분들 40대 50대는 더 그러더라. 이제 살아온 기사 갖고 뭐 잠시 내가 한다고 누가 욕할 사람도 없고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20대 30대 초반 같으면 제가 처음부터 딱 맥살을 지고 원칙 지켜라 하면 가라. 응? 네가 시킨 대로 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가라. 오지 마라. 처음 올 때 시킨 대로 하나? 물어보고 하면 그래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그래서 시킨도 안 하면 이러면 어차피 그건 안 되거든요. 깨먹거든. 원칙 위반되면. 근데 40대 50대는 안 됩니다. 그거. 왜요? 이건 사람이 인생 가치관이 크기 때문에 안 고쳐집니다. 제가 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예 말을 하지만 몸은 따로 논단 말이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하고 그냥 좋은 게 좋고 잔소리하면 싫고 돈을 좀 깨묻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냥 뭐 하시려면 하십시오. 이래 되는 겁니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름이라는 것이 코인은 여러분 투기입니다. 노름이죠. 딱 깨놨어. 이 불확실한 걸 하고 있습니다. 전공법, 정통파, 정권회사라든지 이러면 정상인 자산 운용사, 은행 투자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투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도 힘든 겁니다.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했습니다. 원칙과 기준과 원칙. 그 다음에 시태 매매, 즉 자기가 아는 걸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맞고 최소 3년은 맨날 이놈의 심리 때문에 제자리입니다. 공부는 하면 뭡니까? 공부해봐도 도루묵인데. 공부해봐도 열심히 잘하다 도루묵. 열심히 하다 도루묵. 많이 느꼈죠? 공부는 분명히 실력이 늘었는데 행동이 안 되니까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못 잡겠고 올라갈 때 꼭 잡으시고 제가 그랬죠. 이번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현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에이다를 리플 여러분 좋아하는 리플이 등락이 심하니까 리플이 등락이 심하니까 여러분 시범 차트를 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내려올 때 안 잡습니다. 못 잡습니다, 여러분. 내려올 때는 계속 더 빠질 것처럼 보이고 올라가면 여기서 점면 이제 A점 되면 야 이제 진짜 가는가 하면 딱 따라잡으면 또 조정 줍니다. 신기하게도 올라간다고 해서 한번 따라붙으면 밀리고 야 밀리는 손절할까 싶으면 또 들어주고 인간의 감정하고 상당히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크게 가든 작게 가든 이렇게 등락하거든요. 인간의 본능 그러니까 내 눈에 확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 딱 요러가면 야 이제 차도 살아나네. 야 차도 좋다. 상승 3파고 정배리네. 가는 갑이여. 요때는 자신감 있게 매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게 매수가 들어가고 심지어 아니다 이거 밀릴 거다 하고 이랬었는데 다시 쭉 치면은 3번 이제 진짜 강하게 치면 5파 놓을 때 마지막 불꽃 파도 같은 거 놓을 때 되면은 와 이거 뭐지 싶어갖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따라 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금방 야 이 차도 좋다 매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꺾이면 또 뭐지 야 이거 계속 내려오는 거 아이가 정말 선물 같으면 10분만 해도 사람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코인도 여러분 단계로 보면 항상 그러죠. 특히 소형 코인들이라든지 이런 특히 리플 같은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건 작은 차트지만 좀 더 우리가 크게 보면은 뭐 1시간 차트 여기서만 보도 여러분 사람이 내려오면은 와 내려가 이게 A 올라가니까 이제 가는 값이야 이제 천원 간다 A에서 그렇게 좋아하다가 B 빠지는가 야 이거 또 300 가는 거 아이가 싶고 또 C 올라가면은 야 이거 다시 간다 진짜 상바닥 쳤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이번에는 진짜 전고점 간다. 응? 또 따로 붙습니다. 또 내려오면 금방 생각 바뀝니다. 금방 여기서 올라간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남이 안 보니까 B에서는 달달달 떨립니다. 야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상봉 같은데 야 이거 큰일 났는데 한번 끊어주고 다시 잡을까 혼자서 막 고민과 갈등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려가면 또 쪼리니까 또 틉니다.
신기하게도 살 때는 물건이 살 때는 털고 꼭 올라오면 또 삽니다. 내려갈 때는 쪼리고 올라갈 때는 또 낙관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극복하기 힘듭니다. 정말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원칙을 정해놓고 나는 하락 3파 또는 하락 5파 되면 산다. 나는 상방 되면 2번에서 무조건 산다. 4, 5파. 그 손절을 내준다 했어. 더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도 에이스 사면 나 손절을 10% 주겠다. 에이, 손절 준다. 내려오면 10% 주는 거죠. 또 나는 상봉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서. 아, 상봉처럼 밀면, 아니, 나는 무조건 상봉에는 끊어준다. 상봉에는 무조건 밀려야 되는데, 더 올라가더라도 있어서 끊어주고. 특히 여기에, 예를 들어 이 정도, A 정도 되면 끊어줘야 됩니다. B까지 올라가더라도, 왜? 차트 상황 자기가 봤어요. 야, 이 상봉 될 수 있는, 끊어줘도 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결코 눈으로는 안 됩니다. 장을 보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입니다. 결국 공부 100만 해도 다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 기본, 원래 주식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기본적 분석이 여러분 몇 프로다? 50%다. 사실 기본적 분석이 심리가 50%를 빼면은 기본적 분석이 몇 프로다? 30%다. 그 다음 차트 분석은 여러분 20%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차트를 너무 많이 비중 두죠.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심리가 없다고 치면은 기본적 분석이 몇 프로다? 60%고. 그 다음 기술적 분석이 몇 프로다? 40%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본적 분석을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을 주식으로 말하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정말로 회사 가치가 성장할 거고 앞으로 예를 지금 삼성이 5만원 하는데 이 10만원 간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250만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럼 삼성이 250만원에서 무조건 삼성이 300만원 간다. 그러면 회사 가치로 봤을 땐 충분히 그렇게 된다.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 매출이나 영업이익 성장을 봤을 때. 그러면 밀릴 때마다 여러분 수급상, 차트상으로 상승 신호만 들어오면 사야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근본적으로 컨트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본적 분석이 60%고 기술적 분석이 40%입니다. 일단 심리를 뺐을 때. 근데 보통 우리가 심리가 50%를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30%고 기술적 분석이 20%고 만약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시스템 매매를 할 수 있다. 감정을 버리고 할 수 있다 하면은 기본적 분석이 60%고 기술적 분석이 40%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리플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분, 나는 리플이 정말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은 나는 리플이 정말로 회사가 좋아하고 앞으로 2천원 간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간단하게 여러분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리플이 2천 가면 결과로는 2천원 갈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면 매수만 잡으면 되죠. 2천원 가더라도 그냥 안 가겠죠. 출렁출렁거리면 어차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가 가겠죠.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도 그랬거든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안 갑니다. 경기에 따라서. 그래서, 리플은 분명히 나는 회사 가치로 봤을 때, 이 코인의 가치로 봤을 때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통화에 돈을 대신할 수 있다. 페이퍼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타이밍이 쉽습니다. 매수 신호에 무슨 매수 들어가면 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차트 기준 잡고 나는 단기 매매 하시면 2시간 차트입니다. 저게 2시간 차트에 무조건 단타 치면 돼. 나는 좀 끊어주겠다. 너무 길게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냥 끊고 끊어주면 돼. 나는 좀 더 길게 매매하겠다 하면은 좀 더 긴 차트로 매매하면 되지. 나는 난 4시간 차트로 매매하란다. 좀 더 길게 하란다. 그럼 좀 더 길게 매매하시면 돼. 왜? 매수만 하면 되잖아요. 매수만. 무조건 매수만. 왜냐면 어차피 올라가려면니까. 매수하고 마음에 이러면 끊고, 매수하고 끊고, 매수하고 끊고, 매수하고 끊고, 다시 매수하고 끊으면 됩니다. 무조건 매수하고 끊으면 돼요. 왜? 어차피 이마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수 청산, 매수 청산 하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이 부실하단 말이죠. 리플이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사실 자세히 보니까 이게, 리플 회사가 나는 정말로 2천원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면, 5천원 정도까지 갈 줄 알았는데, 거기 하는 거 내려가더라고. 이 기본적 분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야, 이 리플이 정말 5천까지 간다면, 지금도 5천까지 간다고 했으면 사죠. 매수 시점만 잡으면 됩니다. 무슨 매수 시점만. 매수 시점만 잡으면 되죠. 근데, 야, 리플이 나는 5천 갈 거라 봤는데, 야, 이거 정말 불안한, 이거 정말 믿을 수 있나? 제대로 분석을 못 하는 거죠. 기본적 분석, 즉, 이 리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지가 못한단 말이죠. 들어가면 끊기고, 들어가면 끊기고, 들어가면 끊기고, 들어가면 끊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 분석에서 내가 리플이 5천까지 갈 것이라 믿었었는데 이거 막 들어가야지. 이게 매수 들어갔는데 이거 이놈들이 올라가다가 계속 끊깁니다. 들다가 끊기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 손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과연 여러분 중에서 정말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기본적 분석, 코인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정말 정확하게 하는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는 이 코인에 대한 기본적 분석이 잘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1억 갈지 안 갈지 도저히 내가 봤을 때는 판단이 안 쓴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 코인을 보신 분, 코인의 입장에서 보는데, 저같이 이제 주식과 선물과 이렇게 오일이나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제 입장에서 보시면은, 야, 이 간다고 보장을 못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 상품을 겪어봤기 때문에, 야, 코인이 과연 현금을 대신해서, 주식을 대신해서 앞으로 정말 저렇게 갈 수 있을까? 만약 내 돈을 베팅을 한다면, 1억을 베팅한다면 믿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주식을 할까? 아니면 채권을 할까? 힘든 수없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야, 지금 유튜브에 놓은 어떤 정보 자료, 이거 가지고 갖고는 그렇게 믿을 수는 없다. 100% 내 돈을 그거 믿고 할 수는 없겠더라. 그래도 내가 친한 사람이 정말 코인에 대해서 깊이 알면은 모르겠는데, 코인에 대해서 모르고, 톡이 옵니까? 톡이. 예.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식구들이네요. 예, 잠시만요. 소리를.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그래서, 야, 이런 기본적 분석을 믿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 분석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본적 분석을 과연 누가 제대로 하는가? 그래서 지금 이 기본적 분석이 제대로 된 이 사람이 있을까?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인이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말 것이다 판단이 안 선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여러분 얼마 전에 설문조사 했답니다. 설문조사 한 거 봤죠. 영국 사람들이 설문조사 했는데 10년 후에 코인이 살아날 것인가 말까 질문했는데 딱 반이 50%는 코인이 10년 후에도 존재한다. 50%는 10년 후에 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한테 질문했는데 10년 후에 코인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질문했는데도 50대 50이었다는 거죠. 50대 50. 근데 이 50% 확률 보고 내 돈을 베팅할 수 있을까? 그렇고. 그래서 좀 기본적 분석이 안 쓰고, 다른 유튜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코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코인에 일단 지금 2017년도 투자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코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정말 저 친구들이 코인을 좋게 보고 저렇게 하는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한 반은 물려가지고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리플을 하는 친구들 제가 쭉 보니까 전부 다 리플을 저 사람 물렸구나. 얼마에 대충 물렸구나. 그래서 올라가기 바라는 마음에서 어차피 리플은 올라가야 되고 방송도 이왕이면 올라간다는 방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리플을 하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코인이 여러분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모르겠고, 그러나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 큰 자금이 지금 코인에 들어온 돈이 너무 많이 크단 말이죠. 지금 시가총액이 여러분 너무 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코인을 투자하는 어떤 기관들도 많이 생겼고 어느 정도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인을 일단 우리나라 같은 거는 정부에서도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쁜 쪽으로도 좋은 쪽으로도 쉽게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앞으로 2, 3년 정도는 코인은 일단 매매는 된다.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고 팔고 관점에서 분명히 몇 년은 간다. 2, 3년은 충분히 가기 때문에 2, 3년 정도는 등락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고 팔 수 있는 정도 되고, 그것도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량 코인 위주로. 물론 소형 코인 중에서 여러분 특별한 코인은 놓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놓을 수 있지만은 아직 그거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근본적으로 코인 자체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코인 자체가 앞으로 성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코인 안에서 우량주만 해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10대 알트, 5대 알트, 비트코인과 5대 알트 정도만 보자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 3년은 충분히 트레이딩 되고 여러분 등락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투기이기 때문에 자금들이 여러분 장난을 칩니다. 많이 빠지면 여러분 확 코인 앞으로 괜찮다, 살아난다, 비트코인 이렇게 10억 간다, 사모화를 하기 때문에 분위기 쓸리면 여러분 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떨어질 때는 여러분 비트코인 이번에 보십시오. 여러분 350만원 가니까 야 100만원 간다고 난리 치고, 좀 올라가면 여러분 이제 지금 700만원 가면 또 1400만원 2000만원 간다고 난리 치고, 올라가면 위쪽으로 더 간다 하고 이러고, 내려가면 밑에도 더 간답니다. 그것도 몇 달 사이. 아니 이놈이 정말로 기본적 분석이 잘 돼 있다면은 한두 달 만에 여러분 분위기가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만 올라가 보십시오. 금방 비트코인 이제 여러분 얼마 간다가 놓고, 조금만 내려가 보십시오. 또 금방 얼마 간다 놉니다. 특히 알트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만큼 기본적 분석이 어렵다는 거죠. 이 기본적 분석이 지금 60%고 기준 40%인데 이 기본적 분석이 안 돼 있다는 게 이게 제일 지금 코인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기는 사람들이 이 기본적 분석이 코인은 좋다 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무조건 갖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믿고 진짜 내가 여윳돈, 내가 돈이 좀 있어갖고 먹고 상관없이 한 1, 2천만 떼어놨고 이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거의 생계비를 집어넣으신 분, 그래서 올라가면은 와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가면 내려갈 것 같아서 심리가 감당이 안 되죠. 왜? 올라갈 때 노는 그 어떤 정보 자료하고 내려갈 때 놀 때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뉴스가 터지니까 이 심리가 도저히 극복을 못합니다. 막 올라가면 안 쫓아가면 내 바보들 갖고 전고점 갈 것 같고, 니플리로 올라가 보십시오. 금방 1,000원, 2,000원, 3,000원 갈 것 같고, 떨어지면 이것도 100원, 200원 갈 것 같고, 이 심리가 너무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코인입니다. 그 심리를 정말 잘 이용한 놈들이 이 세력들이, 소위 세력들이죠. 세력들이 돈을 갖고 있는 애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기본적 분석이 가장 중요한데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차선책으로 쓴 데는 기술적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은 40%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술적 분석 가지고 너무 믿고 따르면 안 됩니다. 주가가 여러분 갑자기 올라가다가 급등, 급락,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바로 잡기는 힘든 겁니다. 어차피 기본적 분석이 우리 삼성전자가 어차피 500만원 갈 거다, 그럼 회사 가치 충분하다면은 어차피 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가든 간다는 소리죠. 500만원이 이게 있으면은 삼성이 결국은 안 갈 것처럼 쇼를 하든 간에 올라가다가 쇼를 하더라도 결국은 간다는 소리죠. 아무리 떨어지도 결국은 간다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만 딱 보장이 되어 있다면은 폭락을 할 때 여러분 들어갈 수 있죠. 폭락할 때 그냥 확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코인은 폭락을 하면은 팍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기본적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 이평선이 보통 저는 30% 주고 거래량이 10% 주고 스토캐 6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평선은 대충 어느 정도 비우고 거래량도 비웠죠. 그 다음에 이 스토캐스틱과 파동이 60%로 해서 분석을 한다. 이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주식 같으면 기본적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 분석이 안 되니까 이 심리까지도 흔들리고 이러면 모든 게 지금 전체적으로 코인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차라리 코인이 얼마까지 간다고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난 코인은 무조건 간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무조건 간다. 이렇게 유튜브에 하면서 그러면 무조건 이러면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요. 그렇지 지금처럼 상승장에서는 매수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옷을 한다. 이옷을 일봉 탁 켜놨고 이러면 볼 거 없습니다. 일봉 큰 매매하면 일봉 딱 켜놓으면은 매수하면 돼요. 그냥
매수 타이밍만. 지금까지 충분히 올라간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요소 계속 잡아도 되는데, 그럼 이게 정말로 기본적 구조로 상승으로 가면 좋은데, 나중에 여기 A처럼 내려올 때도 매수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다시 끊기고 올라가다가 끊긴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냉정히 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 전제 조건이 기본적 구조에서 간다는 전제 조건을 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승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면 또 다시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점이고,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 분석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하락도 염두에 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조심 한 대만 늦추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 분석을 상승으로 무조건 간다고 보는 친구들은 무조건 매수 타이밍만 생각합니다. 그게 상승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과감히 매매하니까. 근데 그게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는 또 절단 납니다. 절단 나서 푼돈 여러 번 먹다가 목돈 한 번에 깨지는 패턴. 제일 이런 매매가 어떻습니까? 푼돈 먹다가 한 번에 목돈 깨지는 거 많이 당했죠? 응? 주가는 여러분 어디 움직이던가요? 주가라는 거는 10일 중에 7일 오르거든요. 7일 오르고 3일 내립니다. 근데 7일 올라간 걸 3일 만에 까먹어버리죠. 그래서 단다치만 매수하면 먹는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푼돈 잘 먹다가 한 번에 A에서 물리면 목돈 쿵 깨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수구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푼돈 먹다가 좋아하다가 목돈 쿵 깨지면 결국 다 토해내고 제자리에 오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가는 걸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인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기준 잡고, 비트코인이 제가 봐도 여러분 앞으로 금액만 크면 비트코인 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비트코인 1등. 삼성전자가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시가총액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을 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갑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억대 이상 되면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알트를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럼 알트들도 순위를 여러분 대충, 물론 심의주가 있지만은 웬만하면 5대 알트, 이드, 에이다, 라이트, 이오스, 그러나 리플이나 캐시 이름. 캐시, 리플이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드, 에이다, 라이트, 이오스, 캐시, 리플, 요까지가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리플이 중간쯤 되지만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드, 에이다, 라이트, 이오스, 리플, 캐시, 요까지를 주로 보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면은 스텔라라든지 트론, 중국이 좀 사나라 같으면 컨텀하고 네오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드 클래식이나 비트 골드, 그 다음 온톨로지 오미쉐고, 그 다음 대시나 지게지처럼 여러분 테마주 대시 지게지가 큰 거니까 요 정도로 한 봐주는 정도. 그래서 종목은 너무 많은 데서 보지 말고 웬만하면은 이 종목 안에서 하는 게 좋다. 이드, 에이다, 라이트, 이오스, 리플, 비트, 캐시 안에서 왔다 갔다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하고 토탈 7종목이죠. 7종목 해도 충분한데 가끔 소형 알트들 여러분 움직이죠. 그걸 해가 손대다가 또 다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소형 알트 평소에 알고 있는 건 괜찮습니다. 자기가 검증을 해가지고 이 소형 알트 중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좀 가겠다. 그건 하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추천 안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 소형 알트 추천하신 분들 보통 추천을 어떻게 하냐면 차트를 보고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서두께서 끄는 거나 자기가 보는 차트를 보고 수급해서 딱 하는 분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추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A에서 매수해서 B에서 먹고 놀 수 있어요. C에서. 근데 아차 해버리면은 갑자기 쿵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만 길게 보면은 겨우 기거돼야 본전입니다. 잘해야 본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소형 알트들 하면은 먹기도 수급에서 잘 찾으면 먹기도 좀 좋다 생각하시는데, 단다치고 빠져놓는다 생각하지만은 맞긴 맞는 것 같지만은 꼭 빠지면 쿵 빠집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잘 먹다가 한 번에 좀 크게 다치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만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크게 보시면 여러분 결과적 이렇게 단면은 올라가죠. 만약 중기로 본다든지 나중에 큰 차도 보면 또 결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 골렘 지금 좋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크게 이러면 크게 보면은 결국 골렘 올라가서 한번 쿵 떠지고 분노 가다가 쿵 떠집니다. 그래서 맨날 이거 반복을 할 수밖에 없고, 반복을 하면서 먹었다가 손실 났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아, 먹은 것만 자꾸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밭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투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투기를. 그래서 나쁘다 좋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유튜브에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자꾸 알트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 한 10개 중에서 뽑아가지고 한 서너 개 뽑아가 한 3개 뿌립니다. 3개를 뿌리면 한두 개는 한 개는 올라가죠. 또 먹을 때는 아유 청소하고 넣으셔야지 말은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매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이 났다가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 수익이 났다가 이렇게 쿵 때리는데, 아차 뭐 일한다고 못 봤더만 비에 떡가가 있고, 비에 물어보니까 아까 그쯤에서 A에 내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했죠. 분명 말했지 않습니까? A라고. 자기는 B가 있는데 왜 일하다 보니까 뭐 늘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A에서 빠질 때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팔 틈도 솔직히 안 죽고 대다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물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과정을 보면 지나간 차트만 딱 보면은 야 먹고 놀 수 있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실제로 보면 수급이 거래량도 얼마 없고, 떨릴 때는 팔려고 하니까 호가가 툭툭 떨어지니까 팔려고 하는 호가 저 밑에 깔아지니까 팔도 못하고 하다가 놓쳐버리고, 실제 이론과 지나간 차트하고 실제는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거는 옛날에 여러분 코스닥 종목들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지금도 장이 코스닥 장이 여러분 확 빠지고, 그 거래소는 그래도 많이 빠졌지만은 지금 코스닥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장이 최근에 거래소도 지금 종합주가가 많이 빠지지만은, 지금 최근에 이게 종합주가입니다, 여러분. 종합주가가 이만치 빠지죠. 빠지고 그동안 1월달부터 지금 4월달까지 올라간 거, 2분까지 올라간 거 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만치.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 같은 종목은 지금 더 빠졌다는 거죠. 왜냐면은 코스닥의 소용 한마디로 말하면 알트하고 똑같습니다. 그 종목들이 그 알트,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주봉상인데, 그 알트들하고 똑같이 올라갈 때도 씩씩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이게 강하게 떨어집니다. 강하게. 그래서 그 보통 팔 틈도 없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는 쿵쿵 떨어지거든요. 올라갈 때는 지지분하게 좀 이렇게 H로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는 또 쿵쿵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올라갈 때 조금 먹었던 거 손실하면은 빨리는 한 번에 빠집니다. 그게 이 소형 알트들의 특징이고, 그런 알트들의 위험성을 항상 감수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종목을 누려놓으십시오. 함부로 방만하게 몸뿌린다 이렇게 아시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여러분 코인이 어떻게 아마존 월봉 제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아마존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 97년부터 2007년도에 여러분 벤처기업 버블이 있을 때 일본에서 출발해갖고 1999년도입니다. 98, 99년도. 이때 여러분 1.3달러, 1달러짜리가 얼마 갔느냐? 113달러. 요 A에서 113달러 갔습니다. B에. 요 A에서. 1달러짜리가 113달러까지 100배 올라갔습니다. 100배. 이 당시에 저는 이때 했단 말이죠. 이 A 때 저도 돈 벌었단 말이죠. 저도 A 때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야, 돈 먹겠다 해서 정확하게 2번에서 여러분. 2번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그래서 저도 이거 정확하게 3번에서 사표 내고 덤빈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코인 요기하고 비슷 안 합니까? 3번. 자, 1번에서 출발해가지고 100배 올라도 113달러, 1달러짜리가. 그리고 다시 몇 달러까지 내려온 순간 3달러까지 내려 3달러까지. 아마존이 1달러에서 113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3달러까지 내려 3달러까지, 3달러까지. 다시 4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러면 다시 이만치 토이 냈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1번에서 올라갔다가 2번 제가 사표 내고 한 게 딱 이거다 말이야. A에서 사표 내고 1번에서 돈을 저도 많이 벌었습니다. 저도 그때 5억에서 7억 정도 그 당시에 벌었습니다. 주식으로. 2번에서 다시 본격 매매하다가 이 전업해야 되겠다. 야, 이 전업 잘하면 돈 벌겠다. 생각하고 사표 내고 공부를 하고 쓴 거죠. 그리고 이 B에서 C까지 올라가니까 여러분, 야, 이 가능성이 있겠네. 응? 올라간 장 만났으니까. 1번에서 2번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서 좀 하니까 야, 돈 좀 벌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신기하게도 아마존하고도 비슷하죠. 이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만 올라갔어요. 2번까지. 그러니까 올라갔, 2번 후에 되는 거 3번처럼 됐습니다. 2007년입니다. A가 2007년.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얘는 납부이 크니까 올라오겠죠, 보통. 응? A가 원체 많이 떠지니까 여러분 3분의 1은 올라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리플이 얼마가 3,000원까지 갔다가 여러분 300원까지 갔다가 여러분 500원 이것도 올라온 겁니까? 이들을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옆으로 이렇게 몇 년을 겼느냐. 몇 년을 겼습니다. B가. 보통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B 동안 뭐 하면 전업해버리면 매일 백수입니다. 수익도 나지도 않고 손실을 별로 안 나고 맨날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비참한 시간을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존처럼 그 아마존이나 애플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A에서 좀 전에 A 자리죠. 여기 네모 박스 자리 방금 A 자리입니다. 1달러에서 103달러 갔다가 다시 3달러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2007년도까지 B에서 행보를 했다가 2007년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고 지금은 16,000달러 100달러에서 1600달러 다시 100달러 꼭 치서 다시 10배 또 올랐습니다. 10배. 이게 여러분 IT 벤처기업들 중에서 애플이라든지 성공한 기업, 미국의 아마존, 애플 여러분 등등 미국에 있는 IT 기업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신 코인들 보신 분들이 야 아마존처럼 A에서 이렇게 100% 다시 밀렸지만은 결국은 B처럼 또 간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유튜브에 경험 없는 그냥 지난 과거만 보고 하시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마존하고 애플하고 이런 성공한 거는 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은 왜 됐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경우는 거의 없고, 겨우 A처럼 다시 올라간 경우는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삼성전자 하나만 달랑 있고, 대부분 여기서 1번에서 다시 본전 정도 온 그 2번 제자리에 온 경우가 겨우 다음이 겨우 본전 정도 될까 말까고, 그 다음에 오스타임 임플란트는 물론 좀 늦게 났지만 그것도 본전 좀 될까 말까고, 나머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스닥의 벤처기업은 90%는 의됐다. 그중 한 70%는 거의 막 50% 이상은 부도 났고, 그 다음 90%까지는 거의 이 고점까지도 못 오고 지금도 빌빌빌 땅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진짜가 아니었거든요. 미국에는 정말로 IT 기업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여기서 그래서 대부분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이빨 아닙니까? 이건 좀 다르지만은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늦게 그때 2000년대가 아니고 여러분 2007년도입니다. 이때 2000년도요. 그래서 이때 상장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이마치 올라가 본점 정도 올라왔죠. 그리고 이거는 이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카카오가 이러면 다음 아닙니까? 다음이 그나마 2000년도에 18만 4천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여러분 12,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겨우 이제 여러분 12만 4천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18만 4천원까지도 아직도 안 온 상태입니다. 근데 다음 같은 경우는 카카오 인수하고 서로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지, 새로 옛날에 유명했던 거는 부도 나버렸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뭐 한글화 컴퓨터 이런 거가 대다수입니다. 2000년도에 한글화 컴퓨터 20만 6천원짜리가 지금 얼마인데, 이런 12,550원. 부도도 안 났습니다. 2000년도에 벤처기업 때 이렇게 100배 올랐다가 내려와갖고 아직도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부도 나느냐, 사라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2000년도에, 2002년도에는 이까지 떨어졌다가 5천원, 3천원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심지어 만원,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1530원, A에서 1530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뭐 1,500원까지 내려왔다가 17,000원, 1,500원까지도 심지어 내려왔었습니다. 한글화 컴퓨터 지금 안 씁니까? 여러분 쓰고 있죠? 지금 여러분 한글화 컴퓨터 다 쓰고 있습니다. 부도 난 것도 아닙니다. 부도 난 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 한번 보십시오. 1번에서 27만 6천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직도 만원, 20분 1토막 나는 상태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거의 우리나라는 80%입니다. 80%. 그리고 이 중에 80% 중에 이게 50%는 부도 났고 아예 종이 되어버릴 거였어. 그거는 미국은 전 글로벌 세계니까 글로벌을 좌우하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것처럼 터진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좋다 나쁘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양쪽 다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 아마존의 월봉을 보고 우리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할 게 뭐냐면은 이 강의가 파동과 스토캐스틱 매매법 아닙니까? 그래서 스토캐스틱 시스템 매매법인데 이게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이제 놓고, 그 다음에 단일 파동, 장단 파동, 대소 파동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에너지 관계 제일 중요하죠. 에너지 관계에서 여러분 에너지 크기, 이평선 에너지 관계, 스토캐 에너지 관계, 요걸 에너지 관계를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무중 법칙하고 패턴. 크게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기본적으로 심리, 주시사항부터 알아야 되지만은 파동, 단일 파동, 장단 파동, 대소 파동 한 파트. 그럼 에너지 관계 여러분 한 파트. 그 다음에 무중 법칙부터 기본 패턴 한 파트. 실제로 공부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번, 2번, 3번. 여기 저는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이평선. 이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평선 관계, 이평선 원리를 알아야 되고, 둘째 이평선과 스토익 관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파동 A를 배우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 기본 우리가 공부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타 이런 마켓 위주도 책 전문가들이 어떤 경험, 노하우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서는 이평선 관계, 그 다음에 2번 스토캐스틱 이평선 원리 관계, 이평선부터 배우고, 원리 배우고, 그 다음에 파동, 단일 파동 배우고, 에너지 배우고, 무중 법칙과 패턴 배우는 게, 이게 크게 공부고, 나머지는 부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 말씀드린 게,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걸 여러분부터, 요거보다 나중에 엘리어트 파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는 요게, 맞아, 요거 1시간 더 할 테니까 보십시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100번 들어도 여러분, 저도 지금 10년, 15년째 들어도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에 다스리는 것이 이 1번, 요 앞에 거는 누구나 다 겪는 기본적인 거, 중요한 거. 누구나 다 겪는 거. 그리고 뒷페이지 있는 것은 이제 전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 조금 짬밥이 된 친구들, 정말 좀 이제, 매매 좀 알겠는데, 참, 공부를 많이 했는데, 행동이 안 되는 친구들. 고급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마음을 비고 흐르는 물같이 시장에 순응하라. 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여러분 올라간다 내려간다 떠들지 말고 그냥 순응하면서 갑니다. 자기가 차트대로 하든지 뭐를 보든지 어떤 여러분, 그 다음 주위의 분위기, 9시 뉴스 터지면 무조건 팔고, 9시 뉴스에 누가 자살했다 소리 놓으면 사고,
이런 원칙이 있든지. 그래서 시장은 기본적 분석이 안 되면은 아예 자기가 보고 있는 어떤 시장이 순응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안 되면 차트라도 순응해라. 결국 시장이 차트가 될 수도 있고 기술적 분석. 두 번째는 결국 기다리는 게 인내이죠. 바이처럼 기다리는 인내신가 어려운 구도 뛰어들 과단성이 필요하다. 기다리고 기다리라 과감한 과단 마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다림과 과감성이 가장 중요하다 보아야 됩니다. 사실은 기다림과 과감성 정말 힘든 겁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심리로서는 세상 모든 것에도 나름의 도리가 있단 말이죠. 도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맞다 봅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여러분 코인을 하다 보면은 지금 아직 멀었었는데 좀 더 공부를 더 하면은 우리 누리님 좀 느낄 겁니다.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죠? 상선장님도 좀 느낄 거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 아마 도영님이 딱 느낄. 사실 여러분들 그래도 공부를 최근에 빡시게 한 편이죠. 여러분들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한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는. 그러나 보통 2, 3년 딱 하고 나면 어떤 걸 느낀 줄 아십니까? 딱 2, 3년 하고 나면 느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과연 코인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을까? 이거 느끼시면 1번. 공부를 한참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이제 공부만 될 줄 알고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딱 하고 나니까 야 이거는 공부한다고 과연 되는 일인가? 이걸 깨닫는단 말이죠. 여기에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이 딜레마에 빠지면은 뼈도 박도 못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아 이걸 하도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인간이 이거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사람은 이건 안 된다. 정말 그래서 딜레마 빠져버린다. 빠져가지고 또 세월 보내버립니다. 보내고 그리고 돈 깨문 것도 허지부지 이제 뭡니까 만성이 되면서 떠날 수도 없는데 아이고 이거 내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교통사고 나왔고 내가 수천만 원 깨먹었다 생각하고 떠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의외로 오래 갑니다. 의외로 오래 갑니다. 그리고 솔직히 딱 말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전문가들 웬만한 전문가들은 여기서 끝이 나버립니다. 끝이 나버리고 그래서 그래도 행복이 아까우니까 교육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하면서 넘보다 나으니까 초보들보다 100번 나으니까 그래서 경험도 이야기해 주면서 그 겪었던 경험 말하면 사람들 와 맞네 저 사람 뭐 옛날에 해봤네 이걸 여러분 공감. 호두도 심지어 여러분 선물을 몇 년 했기 때문에 그 초보들이 그 감정을 압니다. 느낀 걸 말하면 초보들 봤을 때 야 좀 매매 좀 해봤네 많이 했는데 야 저 위알고 막 내가 깨달은 거 콕 쑤시죠. 어떻게 저렇게 잘 아노 내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돈을 벌었냐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부고시 시험 치갖고 될 확률은 없다. 차라리 사부고시 공부하던 거 가지고 학원 강산하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유튜브 전문가 여러분 유튜브 전문가 주식 전문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한다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 경우도 하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은 뭐 돈 벌고 돈 벌었다 순뻥이다. 대부분 유튜브 전문가들 뿐만 아니고 대부분 주식 전문가들 여러분 선물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보다 많이 앞섰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그것은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배웠던 거 갖고 학원 강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부고시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학원 강사하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딱 그 단계다 한 건 100%입니다. 그래도 마키 위즈 같은 책을 읽어보면 그래도 세상에 나름의 도리가 있다는 거죠. 도리를 찾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래도 방법이 있다는 걸 저도 그 정도까지는 깨달았습니다. 길은 있는데 내가 그 길대로 안 하는구나. 백정이 소를 잡을 때도 여러분 그 길을 보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습니까? 백정이 소를 잡을 때도 그 우리가 머리부터 껍질을 벗기는 순서 그 길대로 해야지 무대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때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코인이나 뭐든지 때가 중요하지 내가 실력이 좋다고 버느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유로 방송이라든지 유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 그래 장 올라갈 때 유로 코인 뭐 그냥 픽 주면서 리플 뭡니까 1, 2등씩 주면서 해도 안 아깝죠. 그때는 때가 좋았던 거 아닙니까?